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귀여운 행동으로 마블이라고도 불리던 마동석이 드디어 마블 코믹스에 진출했습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이터널스의 헐크라고도 불리는 길가메시로, 이 캐릭터는 그동안 마동석이 보여주었던 이미지와 부합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길가메시의 종족으로 알려진 이터널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터널스 종족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길가메시와 타노스, 안젤리나 졸리가 맡아서 화제가 된 테나 등의 캐릭터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 방송으로 이터널스 종족을 정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약 100만 년 전 우주 최고의 과학자이자 학살자였던 셀레스티얼 종족은 지구 원시인의 DNA를 조작해서 이터널스와 데비안츠, 사피엔스 종족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100명의 이터널스 종족은 화려한 외모와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피엔스 종족을 보호하며 머지않아 그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 무려 100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흉측한 외모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데비안츠 종족은 사피엔스 종족을 노예로 부리고 파괴를 일삼았기 때문에 사피엔스 종족은 그들을 악마로 생각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데비안츠 종족이 이터널스 종족을 잡아다가 인체 실험까지 자행하자 분노한 이터널스 종족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된 전투는 오랜 시간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데비안츠 종족에 비해 인원이 적었던 이터널스 종족은 매번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고, 그 반면 승리에 도취된 데비안츠 종족은 더욱 포악한 행동을 일삼게 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이터널스 종족이 그들의 창조주인 셀레스티얼을 지구로 불러들였고, 그 결과 데비안츠 종족은 수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지하로 숨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터널스 종족은 사피엔스 종족을 가르치며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한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피엔스 종족은 크게 번성했으며 이후 그들 중 일부의 DNA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헐크와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같은 초인들이 만들어졌고, 이 초인들이 힘을 합치면서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되죠. 한편 인간들을 가르치며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이터널스 종족은 평화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 진영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라노스 진영으로 분열되어 또다시 치열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크로노스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라노스 진영은 우주로 추방되었고, 우주를 방황하던 그들은 마침내 천왕성에 도착하여 새로운 터전을 가꾸게 되죠. 크로노스에게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들에게는 제우스로도 알려진 주라스와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라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아버지 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했고, 이 전투에서 패배한 알라스는 결국 우주로 추방되어 버리죠. 그리고 추방당한 알라스는 오랜 방황 끝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도착하는데요. 타이탄은 이미 오랜 전쟁으로 멸망에 이르렀고, 이 사실을 슬퍼한 알라스는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슈이상과 함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멘토로 바꾼 알라스는 슈이상과 결혼해서 에로스와 타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데비안츠 증후군으로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타노스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신 데스를 만나게 되면서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반면 타노스의 동생인 에로스는 슈르한 외모와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타노스와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타노스가 어머니를 죽이고 타이탄 행성까지 파괴하자 그는 크게 분노하며 이때부터 타노스의 악행을 막는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벤져스와 힘을 합치게 된 에로스는 자신의 이름을 스타폭스로 바꾸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워낙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작에서 그는 수많은 히어로와 사귀는 것은 물론 불륜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죠. 게다가 그는 상대방의 정신을 자극해서 극단적인 즐거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블에서 그려지는 스타폭스는 카사노바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 말고도 그는 불멸의 신체와 타노스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500개가 넘는 우주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 배역이 정해지지 않은 키아누 리브스가 왠지 그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키아누 리브스가 그를 연기한다면 바람둥이 존 윅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알라스를 타이탄으로 쫓아내고 이터널스의 지도자가 된 주라스는 그리스의 산악지역에 있는 올림피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인간들에게 제우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터널스 종족이 그리스 신들로 오인을 받게 되자 그리스 신들은 이터널스 종족과 그들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이터널스 종족을 지구의 대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주라스가 자신의 딸 아주라를 동맹의 증표로 삼아 제우스의 딸 아테나와 비슷한 이름인 테나로 변경하면서 테나는 이때부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나로 불리게 됩니다. 참고로 DC 코믹스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가깝게는 원더우먼부터 아레스, 헤라클레스까지 거의 신이라는 종족은 그리스 신들로 표현되는데요. 그 반면 마블 코믹스는 북구 신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토로와 오딘, 로키와 같은 존재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터널스 종족이 그리스 신들을 대처하게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영화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테나의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지며 원작에서 그려지는 테나는 환영을 생성하고 물질을 조작할 수 있으며 정신 조종과 염력, 텔레파시, 텔레포트, 에너지 블라스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스피드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 에너지까지 조작할 수 있는 강인한 여전사지만 이후 데비안츠의 지도자인 크로의 정신지배에 걸려들면서 쌍둥이 아이들까지 낳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크로의 정체를 알게 되지만 결국 그를 사랑한 나머지 동족까지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안젤리나 졸리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또한 마블 스튜디오는 원작에도 없는 캐릭터인 카렌을 창조했는데요. 이 캐릭터는 약 30세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주라스의 딸로 등장한다고 하죠.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가진 캐릭터일지는 모르겠지만 테라와 함께 주라스의 가정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주라스는 이터널스 종족의 리더이자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로 가장 높은 단계가 5단계라면 그는 거의 모든 능력을 4단계까지 마스터한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주라스는 최소 7명 이상의 이터널스 능력을 모아 유니마인드라는 심령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후 이 능력을 이용해서 지구를 심판하러 온 셀레스티얼과 대치하는데요. 이때 주라스는 거의 모든 이터널스를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유니마인드를 만들었지만 결국 셀레스티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셀레스티얼이 심판을 거두고 지구를 떠나자 대부분의 이터널스는 지구를 떠났지만 남아있는 이터널스는 이카리스라는 인물이 지휘를 맡으면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카리스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화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리스 신화에서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발명가로 유명한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시녀와 간음하여 이카로스를 낳자 이 사실에 분노한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를 미노타우루스가 갇혀있는 미궁에 가두어버리죠. 그러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새들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고 미궁을 탈출하는데요. 이때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높이 날아올랐다가 태양의 밀랍이 녹으면서 추락사를 하게 되죠. 한편 마블 코믹스에서는 주라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전사가 거대한 미국에서 데비안츠 종족과 싸우던 중 한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카리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혼혈로 태어난 아들이 하늘을 날 수 없자 그는 손수 날개 모양의 비행기구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바로 그때 상황이 급하게지면서 미처 아들에게 비행기구의 사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는 급히 전장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르자 조급해진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비행기구를 사용하다가 추락사를 하게 되고 상심에 빠진 전사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이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카리스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이카리스는 과거 셀레스티얼이 데비안츠 종족을 몰살시킬 때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인간과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비슷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으며 피라미드와 거대한 미궁을 설계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데비안츠 종족과 싸운 전사이자 셀레스티얼이 지구를 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 인물로도 묘사가 되죠. 그리고 주라스가 죽고 이터널스의 리더가 된 그는 이터널스계의 슈퍼맨으로 군림하면서 많은 활약을 했으며 주라스의 강력한 능력인 유니마인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리처드 매든이 이카루스를 맡게 되면서 이 캐릭터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불멸의 신체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물로 고대부터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잊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포가든 원부터 헤라클레스, 삼손, 베올프, 전설의 야수, 아틀라스 등 거의 힘에 관련된 인물은 길가메시로 불렸죠. 하지만 길가메시가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인과 괴물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라스가 그를 추방하면서 길가메시는 수세기가 지날 동안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는데요. 이후 데비안츠 종족이 셀레스티얼을 자극해서 지구를 파괴하려고 하자 지구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스프라이트가 길가메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길가메시는 데비안츠의 음모를 막은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이후 어벤져스와 함께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참고로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불사의 신체와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능력을 이용해서 파괴된 신체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으며 물질을 분자 수준으로 분해해서 조작하거나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에너지 블라스트 발사, 비행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죠. 또한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사냥과 전투, 추적술에도 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마동석의 이미지와 가장 잘 부합되는 캐릭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동석의 국적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색한 영어 발음은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마동석의 영어 실력입니다. Very excited and so honored to be here. I love this project and then I can't wait to show you the power of Gilgamesh. Yes. So that being said, who would win in a fight, Gilgamesh or the Hulk? Mark Ruffalo here? No? I would say Gilgamesh.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이터널스 멤버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으로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다음 방송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